맛있게 잘 먹었다. 후식으로 팥빙수 먹을까? 좋아요. 큰 거 한 개 시켜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따로 한 개씩 먹으면 좋은데. 오빠 왜 맨날 오빠 앞에서 가깝게 놓는 거야? 그럼 난 너무 멀잖아. 으렁. 오빠, 내가 오빠니까 그렇지. 천상천하 유아 오빠. 너희들 자꾸 그렇게 싸우면 다시는 안 온다. 엄마와 오빠 사이에 딱 가운데에다 놓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지? 그래도 내가 더 먼 것 같은데. 유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먹을 때마다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어찌됐든 팥빙수의 위치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즉, 엄마, 딸, 아들 이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곳을 찾아야죠. 그래야 공평하니까 말이죠. 과연 엄마의 생각이 맞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힌트로 가봅니다. 텐트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 우물이랑 야자수랑 화장실이랑 이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거기 말고. 아휴. 그런데 세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 맞다. 세 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모두 한 원 위에 있을 때 원은 삼각형에 외접한다고 하고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죠? 외접원의 중심? 외심!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쳐야 할 위치는 바로 외심이겠죠? 그렇다면 외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는 같죠? 그러면 외심을 이용해서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세 삼각형은 각각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그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외심은 이 이등변 삼각형들의 꼭지각의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외심! 그렇죠. 외심을 찾으려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이걸로 확인해 볼까요? 색종이로 삼각형을 만들어 외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색종이로 삼각형을 만든 다음 두 점이 겹치도록 접습니다. 이러면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죠? 같은 방법으로 두 점과 두 점도 겹치도록 각각 접으면 이렇게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세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보이네요.
외심, 외심! 그래요? 정말 이 교점이 외심이에요? 외심, 외심, 외심?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선분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원을 그려보세요. 와, 그려진다! 정말 신기하죠? 종이를 3번 접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 3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 됐네요. 와, 신기하다! 신기해! 그렇다면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지 알아볼까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 점 O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겠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기 때문이죠. 야하! 마찬가지로 점 O는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이 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럼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점 O와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한번 반대로 점 O에서 수선을 그어볼까요? 이 두 직각삼각형을 잘 보세요. 이미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변은 공통인 변이네요. 그러니까 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서로 같으니까 합동! 그렇죠. 결국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 그러니까 이 선은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렇죠. 어떤 삼각형이라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 그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그곳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된다는 것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 덕분에 텐트를 어디에 설치할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왜 나왔냐고요? 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깜짝 놀래켜 주려고 선생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선생님 친구네 학교에 보니까 이렇게 EBS처럼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오늘 외심에 대한 강의를 찍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외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고 왔나요? 네, 그쵸. 우리가 팥빙수를 시켰을 때 3명의 공평한 위치에다가 놓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텐트를 위치시키는 것, 모두 이 삼각형의 외심과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팥빙수를 먹든 텐트를 치든 여기 하나, 둘, 셋, 3개의 지점이 있을 때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치, 거리가 같은 이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 외심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 삼각형의 세 지점, 세 꼭지점이죠. 이 세 꼭지점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접한다 라고 해서, 그쵸, 외접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이 외접원의 중심, 얘를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해서 외심이라고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외접원이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쵸?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외접원과 외심이라는 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원이잖아요. 원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이 세 지점, 여기 세 꼭지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죠? 선생님이 그은 이 선분은 다 이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다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거예요. 아, 그래서 외심이라는 점은 우리가 찾았던 외심이라는 점을 찾으면 여기 있는 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외심이라는 걸 배웠을 때요. 외심이라는 걸 배웠을 때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거죠. 즉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강의 앞에 동영상에서 외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외심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아마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길 거예요. 그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한번 선생님이 일단 그려볼게요.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수직이면서 이등분이어야 되니까 일단 이등분 하면서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변에도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등분을 하면서, 그쵸? 수직으로, 변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면은 중점을 잡아서 수선으로 그렸을 때 딱 이렇게 만나는 얘가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로 실제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정말 한 점에서 만날까?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만나고,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잘 만난다고 쳐요. 그림이 잘 그려져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쳐요. 그럼 얘가 진짜 외심이 맞을까? 라는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날까? 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한번 그려보기는 할게요. 우선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해야 되니까 일단 중점을 긋고 이 중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이 선분과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밑에 이 변에서도 한번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점을 지나고 밑변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보이고 싶은 것은 이 점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를 지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 점에서 선생님이 먼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선분, 이 직선이 결국은 수직 이등분선과 일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렵게 말했지만 결국은 이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결국 수직 이등분선에서 수직은 만족했죠. 얘는 만족했으니까 이등분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랑 같니? 이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상 이 점을 A, 이 점을 B, 얘를 C, 그 다음에 이 교점을 O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이 점을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1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AD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같아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쵸, 합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쵸?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이고 있었으니까 합동인 걸 보여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합동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일단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D이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다, 90도다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각 ODA랑 각 ODC가 네, 90도예요. 자, 그래. 이 각이 두 개가 90도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외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외심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얘가 외심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이 우리가 앞으로 이 그림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외심에서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이런 선분 AB가 있을 때 얘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럼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양 끝점까지 거리는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끝점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우리가 얘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을 그었으니까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양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아요.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배웠던 성질을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또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양 끝점까지 거리는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같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OA랑 선분 OB와 선분 OC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보이나요? 지금 봤을 때 이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각도 같아요. 이게 공통이네요. 그러면 벌써 삼각형이 이걸 쓰면 되겠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삼각형 ODA, 삼각형 ODC,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찾아봅시다. 그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에서 OA랑 OC랑 같다라는 거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각이 같은 거 보여졌고, 그쵸? 마지막으로 OD는 공통. 이것까지 있네요. 선분 OD의 길이는 공통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만족했는지 볼까요? 이 각과 이 변과 이 변. 각 하나와 변 두 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SAS는 아니죠. 그쵸? 끼인 각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그치. 야, 직각이라는 걸 주목해 보면은, 직각과 빗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한 변이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RHS 합동. 따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거를 만족하면 합동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선분 AD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같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건 이거여서 이거 합동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았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걸 보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이 선이 선분 AC의 수직이등분선이네 라는 걸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등분선이 이 점이야,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교점이 이 점의 수직이등분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렸던 수직이등분선의 이 교점이 진짜 외심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쵸? 외심이라고 하면 결국 외접원의 중심이니, 즉 예로부터 이 외접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른 거리가 다 같니? 이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O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가 정말 외심일까 하는 질문은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랑 OC의 길이랑 같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우리 방금 했어. 이미 같다고 얘기했죠. 왜? 얘는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3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아. 따라서 이건 성립해. 따라서 외심이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삼각형,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궁금했던 거는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요 점이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긋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반지 이름으로 다 같았어요. 그리고 이 점을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었어. 이 바깥에 있는 점을, 원을 외접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외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이거를 배웠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심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알 수 있었던 건 외심을 그럼 어떻게 찾아?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된 거는 그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즉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쵸? 이렇게 긋고 여기도 수직이등분선을 하나 그어요. 여기도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교점이 생기고 나머지 수직이등분선은 역시도 이 점을 지날 거야. 이렇게 한 점이 생길 거고 이 수직이등분선 사실 두 개만 그어도 그래서 충분하다 그랬어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일 때, 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OB의 길이를 구하래요. O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외심이라 그랬어요. 외심이라 그랬으니까 이 외심 O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라 그랬죠. 따라서 이 길이 모두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아야 되네. 이 길이가 3cm니까 얘도 3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B의 길이는 3cm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각 OAC의 크기를 구하래요. 네, 한번 지워볼게요. 각 OAC의 크기, 이 크기를 물어봤네요. 자, 우리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삼각형, 네,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기 때문에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 그랬으니까 이 각의 크기가 45도였죠. 이 각의 크기도 45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됐나요? 자, 여러분 교과서 문제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외심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외심은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우리가 자주 그리는 예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는 외심이 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져서 어떤 직각 삼각형이라든지 둔각 삼각형으로 되면은 외심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종이접기 하는 거 우리가 수행평가 본다 그랬죠? 실제로 이 삼각형에 따라서 종이접기 하는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외심의 위치를 찾고 원을 그리는 것까지 해서 이걸 수행평가로 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고 오도록 합시다.